안녕하십니까. 수행평가 탐구보고서 작성법에 관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탐구보고서 주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정했다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보시면 핵심은 내가 이제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교과 목차라든지 세특에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학업 성취 기준이나 그 학습의 어떤 목적에 맞는 핵심 키워드를 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인권, 환경, 뭐 이런 그 키워드는 너무 넓잖아요, 범위가.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뭐 다양한 환경이 있죠. 대기 오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생태계에 관계되는 이야기도 있고, 토양 오염도 있고, 해양 오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대기, 해양, 토양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 작업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인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구체화 작업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이라는 부분으로 우선 예시를 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노약자가 될 수도 있고, 아동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선 내 키워드에 대한 어떤 결정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에 관해서 알고 싶은 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것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이 이제 궁금했기 때문에 중등과 고등을 비교해 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사회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결 방안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해결 방안까지 나는 알아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조합이 돼서 이 주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주제에 대해서 목차 초안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초안을 잘 잡아 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 다시 말해서 참고 문헌에 들어갈 우리가 이제 자료 수집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자료 수집은 도서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논문을 찾을 수도 있고, 관련된 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는 뭐 뉴스이거나, 아니면 통계청 자료이거나, 그 다음에 어떤 연구소나 연구원의 어떤 보고서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선행 자료로, 참고 문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주제가 일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었던 부분이 단 핵심 키워드 청소년 인권이라는 핵심 키워드는 바뀌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걸 놔두고 알고 싶은 점을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 중등과 고등의 어떤 비교를 한국과 또 다른 나라를 또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고 문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 참고 문헌 도서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우리가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 또 이 통계 자료에 이 내용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경우는 목차 초안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아마 내용이 추가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차 초안을 만들고 점점 확장해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주제를 정했다고 한다 그러면 목차 만들기잖아요. 그죠? 자, 목차 초안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및 해결 방안 연구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목차를 가지고 목차 초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청소년 인권이기 때문에 어떤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청소년 인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법적인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탐구 보고서의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해 사례 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우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비교이기 때문에 중등 침해 사례, 고등 침해 사례가 아마 목차 초안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해결 방안까지 알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해결 사례나 또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초안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탐구 보고서의 기본적인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서론에 들어갈 내용, 그 다음에 본론 내용, 그 다음에 결론 내용.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외국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가 외국의 사례도 나에게는 좀 의미가 있고, 이 보고서에 이 내용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한다 그러면 이 3번으로 해서 외국 사례가 미국가 뭐 몇 개 국가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비교잖아요. 그죠? 비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도 아마 또 추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점점 초안을 만들어 놓고 내용을 점점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주제를 우리가 선정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읽는 과정에서 주제는 바뀔 수가 있다. 하지만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그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보시면 이렇게 탐구 보고서 양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식이 나올 경우에는 양식의 조건에 충족을 해야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과제가 보니까 지구과학이고요. 지구과학 세특에 들어갈 내용이죠.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배점은 20점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탐구 보고서 작성 개요를 보시면 어느 학교든 간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탐구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된 배경, 결국 동기죠, 그죠? 동기와 목적, 그리고 어떤 과학적 원리나 개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개념이나 원리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탐구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들어가고, 참고 문헌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는 입력 양식이 글자 폰트까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에 맞춰서, 이 폰트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를 탐구 보고서 봐줄 때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서 공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이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서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 제출 마감에 관계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평가 기준도 같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가? 이건 학교 알림위에도 들어가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학교 알림위에 관계되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시인데, 요건 다른 학교입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 마찬가지 여기도 동기가 나오죠, 그죠? 지적 호기심. 그 다음에 여기는 참고 문헌을 먼저 쓰라고 했고요. 탐구 방법은 인터뷰인지 설문인지 문헌 연구인지 작성을 하고 또 과정을 쓰라고 했고 똑같이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과학적 개념과 원리 순서만 다를 뿐이지 이 학교도 결국은 원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추가가 된 것은 여기 보시면 이후 관련된 내용을 심화 탐구한 사례 또는 적용한 사례 요거는 없다 그러면 후속 계획을 세워야 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화 확장 연계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신의 우수성,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죠. 이 자기평가입니다. 자기평가를 하는데 내가 어떤 역량을 드러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세특에 선생님이 써주시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양식이 있다면 반드시 양식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양식 없이 자유주제로 해서 탐구 보고서를 쓰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영을 해줄게. 이런 학교들이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연구 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합니다. 연구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수업 시간이고 연구 주제, 한반도 지진 발생 현황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해책 연구라는 주제를 제가 가상을 해서 한번 해봤고요. 탐구 방법은 이거는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탐구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게 이제 서론에서 동기와 이제 목적이 들어가겠죠. 자, 본론, 이론적 고찰, 개념 정리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이 나오고, 참고 문헌은 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관련된 책은 꼭 넣자. 그래야 세특에 우리가 도서가 반영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계 탐구 활동을 통해서 더 알고 싶은 점. 결국은 심화 확장 연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이 양식에 맞추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주제에 맞는 것을 한번 가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서론에는 한반도 지진의 동기와 목적에서 이 내용이 되겠죠. 동기와 목적에서 한반도 지진의 어떤 문제점, 어떤 심각성을 또는 어떤 필요성을 느꼈는가. 이 작성법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위의 문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예측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지구과학하고 결국은 세특은 이 지구과학하고 물리에 우리가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내용에서 보시면 서론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오니까 지진과 인공지능 관련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개념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지진이 무엇인지, 단청에 대한 종류들, 발생 원인들, 여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먼저 정리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내용에는 한반도 지진 발생 현황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진 안정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뭐 포항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최근에는 제주까지 우리가 지진이 현재 생기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판이동이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지진 발생 현황이 환경 판이동, 역사, 주 발생지, 규모, 전조현상 등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재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예측 기술 현황 이런 것들을 활용 현황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해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수학, 미적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계산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탐구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제에 대한 답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적 호기심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주제와 결과를 잘 비교를 해서 주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구성과 작성을 영상 하나로 올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내용 구성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했고요. 바로 연결지어서 내용 작성법에 관계되는 부분은 파일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